섞게 되면 소금물이 돼요. 그럼 소금 짜, 물, 다른 물질 잘 녹여. 소금물, 짜고 다른 물질 잘 녹여. 이건 물리적 변화예요. 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수소, 산소 섞어서 물이 되었어. 자, 그럼 수소라는 성질은 스스로 뻥 폭발하는 성질, 즉 연소, 폭발, 연소. 그래서 연소가 가능해. 가연성. 자, 산소는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도와줘. 연소를 도와줘. 조연성. 얘는 펑. 자, 그러면 수소가 펑하고 폭발하고 산소는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도와주는데 물이 다른 물질을 잘 타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폭발하는 성질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성질이 새로운 성질이 변한 거야. 이건 우리가 화학적 변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사과를 4조각으로 나눴어. 잘랐어. 그냥 모양만 변했어. 기억은 물리적 변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원자의 종류가 달라졌다. 아이고, 원자의 종류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원자가 바뀌어? 연금술사도 아니고 원자의 종류가 달라졌다?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답이 될 것이고, 사과의 표면이 갈색으로 변했다. 원래 사과가 약간 흰색이었는데 갈색으로 변했대. 색깔이 변했어. 그럼 갈색으로 변하면 맛도 변하겠지. 그럼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화학 변화 맞는 얘기고, 니은 화학 변화는 새로운 물질 생성되었다. 맞는 보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원자의 종류는 절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연금술사가 아니야.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1번. 그래프는 마그네슘이 연소할 때 반응한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을 나타냈다. 반응한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그럼 한번 마그네슘 플러스 산소 반응을 했더니 산화마그네슘이 되었다. 자, 산화마그네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럼 마그네슘이 지금 그래프를 보고 보니까 마그네슘이 3g 반응했을 때, 여기 3g 반응했을 때 산소 2g, 산소 2g. 자, 우리 화학 반응, 즉 물리적 반응이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요거 화살표 왼쪽, 지금 요게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건데 화살표 왼쪽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반응물. 자,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을 생성물. 자,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습니다. 즉,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어? 질량이 보존된다는 얘기야. 질량 보존의 법칙.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여기 있는 원자의 개수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돼.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몇 그램? 5g. 그럼 반응한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3g, 2g 반응했네. 그럼 얼마? 3대 2.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전부 다 3대 2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럼 3g과 2g 반응해서 5g이 됐어.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럼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을 했을 때는 항상 3대2로 반응을 해. 이것을 우리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량이 보존되면 질량 보존의 법칙, 성분비가 항상 일정하게 반응하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가 6g이면 얘네들은 항상 3대2로 반응을 해. 그럼 반응한 산소는 4g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12번. 그래프는 염산과 수산화팀 수용액의 중화반응. 중화반응. 자, 혼합용액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중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 산과 연기가 만나서 염이라는 물질과 물이라는 물을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이에요, 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입니다, 물. 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물. 자, 특이하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가 생겨서? 물이 생겨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산이라는 놈은 무조건 수소 이온이 있어야 되고, 연기라는 놈은 수산화 이온이 있어야 되고, 요렇게 만나서 이렇게
물 H2O가 생성되고 H2O가 생성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한다. 자, 이때 열을 우리가 무슨 열? 중화 반응에 생성된 열이니까 중화열. 그럼 열이 발생하게 되니까 당연히 온도도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온도가 가장 최고점, 높은 점이 중화점이 된다. 온도가 가장 높은 점이 중화점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D 중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은 온도가 가장 높은 점이 중화점이 되니까 C가 중화점이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가장 많이 만난 지점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C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자, 다음 중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우리가 광합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광합성은 빛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 거, 뭐가 합성되는 거지? 영양소, 포도당이 합성이 되는 거라고. 그럼 빛이 셀수록 당연히 광합성이 많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빛의 세기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봐줘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줘야 되냐면, 선생님, 그럼 빛이 엄청 세면 광합성량이 엄청 많나요? 아니. 너무 세도 안 돼. 과유불급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대체로 비례를 하다가, 이것을 우리가 광파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서는 일정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면 광합성에서 비례하는 건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 자, 이산화탄소 농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량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였을 때 언제? 약 36도씨? 사람의 체온 36도씨 정도였을 때 가장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빛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빛의 세기가 셀수록 세지긴 하지만 한없이 무한정 세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14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은 무엇이냐? 자, 등뼈인 척추 속에 들어있으며 신경세포 나라발이다. 무릎세포의 중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는 이거 뭐지? 척수. 답은 척수입니다. 그럼 각각의 하는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중추신경계는, 그럼 중추신경계는 이것도 다시 할게요. 자, 중추신경계는 자, 뇌와 척수로 나눠져 있고, 자, 뇌에 이제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 자, 연수 등이 있습니다. 자, 연수. 그러면 간뇌의 역할은 항상성 조절. 중추 항상성이 뭐지?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뭐 있지? 체온, 혈당량, 삼투압 조절하는 게 간뇌. 자, 그 다음에 소뇌는 운동. 나 걸어 다닌다든지 근육 조절한다, 운동. 자, 그 다음에 중간뇌는 어디 뇌 중간에 뭐였지? 눈, 안구 운동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중간뇌의 역할. 자, 척수는 무릎 반사의 중추가 척수신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뜨거운 거 했다가 갑자기 놓는다든지, 무의식적 반사의 중추도 척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15번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5번.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을 나타낸 것이다. 티록신을 분비하는 갑상샘은 어디냐? 그럼 우리 명칭을 알아야 될 텐데, A 볼까? 뇌의 밑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겼어. 그래서 A를 뇌하수체. 자, 뇌하수체는 어떤 호르몬 나오는? 생장 호르몬. 자, 그 다음에 B, 목에 있는 거, 갑상샘. 그럼 답은 나왔네요. 갑상샘. 그래서 정답은 2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보니까, 이게 양변의 콩팥인데, 콩팥 위에, 이걸 우리가 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신. 여기서는 이제 부신 피질작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받아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D는 이자.
이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인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티록신 분비하는 것은 갑상선이니까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16번. 사람의 몸에서 심장의 기능은, 자, 오줌 생성하는 거 어디입니까? 콩팥이죠, 콩팥. 생식세포를 만든다. 이거는 생식샘? 그러니까 즉 정소나 난소. 그 다음에 소화효소를 분비한다. 이거는 소화기관. 소화기관은 어떤 게? 식도가 위, 소장, 대장. 대장 소화기관이지만 소화효소가 나오진 않죠. 위, 소장 같은 거. 자, 위나 소장. 아니면 입속의 침에서도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나오고, 온몸을 혈액을 순환시킨다. 순환기관. 그래서 심장의 기관은, 심장 계속 펌프질을 하죠. 펌프질을 해가지고 순환시킨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식 방법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각각 2개의 새로운 개체가 생성이 된다. 하나가 2개, 2개가 4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열법, 2개로 나누어져. 2개로 분열해 해서 분열법이 되고, 출합법은 혹처럼 생긴 돌기가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 출합법, 말미잘이나 히드라 같은 거 있고,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걸 유성생식. 그리고 포자생식이라고 하는 건 포자를 해서 버섯 같은 게 포자를 나오게 해서 우리가 생식을 하는 방법을 포자생식. 그럼 이게 유성생식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무성생식. 그러니까 여기는 암수생식세포 없이 결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 요거에 대한 설명은 분열법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지구상의 생물을 5가지 개로 구분하여 나타난다. 버섯과 곰팡이가 속하는 개는 어떻게 되느냐? 버섯과 곰팡이? 여기서 선생님이 봤을 때 좀 착각하기 쉬운 게, 버섯, 식물 아닐까? 버섯은 우리가 식물같이 느껴지지만 식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버섯과 곰팡이는 균계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자, 그럼 식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식물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동물,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지렁이, 호랑이, 사자, 이런 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이 있고 원핵생물이 있는데,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들. 자, 세균들. 그 다음에 원생생물 같은 경우는 아메바, 집신벌레. 아메바, 집신벌레를 우리가 원생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누는데, 얘네들의 각각의 동물 종류의 특징을 약간 외우고, 느낌적으로 식물, 동물은 우리가 식물이고 균계는 버섯, 곰팡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흙 속의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하는 식물의 기관. 흡수네, 흡수. 흡수 어디서 합니까? 뿌리죠. 그래서 정답 2번 뿌리. 자, 꽃은 생식기관입니다. 생식기관. 자, 꽃은 생식기관이고, 채간은 양분의 통로. 양분의 통로. 자, 열매는 우리가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 그리고 열매를 맛있게 해서 열매 안에 뭐가 있어? 씨가 있지. 그러면 동물들이 그걸 먹고 가서 똥 싸면은 거기에서 이제 씨를 해서 거기에서 또 종자가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하는 식물의 기관은 뿌리. 가 되고, 자, 다음 문제 20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강물의 성질. 방해성을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육면체로 갈라서 떨어진다. 육면체 모양으로 균일하게 규칙적으로. 자, 이것을 우리가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쪼개짐. 그럼 균일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안 해진 거, 돌빡 쳤어. 균일하지가 않게 그건 우리가 깨짐. 자, 그래서
깨지는 건 석영이나 감남석 같은 게 깨지는 성질이고, 방해석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쪼개지는 현상. 자, 그래서 이 현상은 쪼개진. 광택은 우리가 어떻게 돼? 금하고 은 있어. 다 금 가져가 있지. 금은 노란색이니까 독특한 색깔을 나타내는 걸 광택. 자성이라는 것은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자석, N극, S극, 뭐 철가루 붙어 나오는 거. 좋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판이라는 것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돌을 막 바다에 긁었더니 막 어떤 색깔이 막 묻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좋은 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21번. 그림은 어느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성분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염류가 뭔가요? 해수에 녹아져 있는 어떤 물질을 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해에 해당하는 물질, 가해 제일 많네. 그럼 우리가 바닷가에서 해수욕장 가서 수영을 하다가 바닷물이 입속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느끼는 거, 아우 짜. 그 다음에 아우 써. 바닷물은, 해수 바닷물은, 자, 바닷물은 어떤 맛이나 짜고 쓰다. 첫 번째 짜면 뭐야? 소금이지. 소금 성분이 뭔가요?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 짠맛. 짜다. 염화나트륨. 자, 그 다음에 쓰다. 쓴맛을 나타내는 건 염화마그네슘. 얘는 쓴맛.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성분 10.9%가 염화마그네슘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짜고 쓰다. 왜? 여러 성분이 녹아져 있는데 짠맛은 염화나트륨.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기권의 층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며 공기에 매우 희박하다. 고위도 지방에서 오로라가 발생한다. 오로라 발생하는 거 10건. 자, 답은 바로 나오는데요. 자, 대기권 한번 보게 되면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자,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올라가고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4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건. 자, 오로라가 발생하는 거 10건. 그 다음에 성층권은 이제 안정한 층, 비행기 항로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권은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있는 중간권. 그래서 오로라 발생하는 건 10건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23번. 자, 그림은 어느 계절에 발생한 기압 배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 계절은 어디냐? 그럼 보세요. 지금 보니까 등압선 간격이 되게 좁아.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바람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고, 그럼 이쪽 고기압, 저기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대체로 이렇게 바람이 부네. 서고 동조. 이것을 우리가 서쪽 고기압, 동쪽 저기압, 서고 동조형의 기압 배치인데, 이건 언제입니까? 겨울. 자, 참고적으로 여름에는 더워. 그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야지 더운 바람이 부니까 여름은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겨울. 이때 시베리아 기단, 추운, 북쪽에서 보니까 추운 바람이 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24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천체는 어떤 것이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행성의 주위를 공전한다. 그러면 여기에 자, 잠깐만요. 자, 행성의 주위를 공전한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주변을 공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행성. 그러면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거 우리가 위성. 자, 그럼 지구의 달, 목성의 이역. 이걸 우리가 지구의 달을 지구의 위성. 그럼 사람이 임의로 띄운 건 인공위성. 자, 그 다음에 해성 같은 경우는 주변을 이렇게 도는 게 해성, 주기적으로 도는 게. 그 다음에 소행성. 소행성은 작은 행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소행성? 그거보다 더 작은 행성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한 해당 전체는 위성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25번.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남쪽 밤하늘을 밤하늘 관측할 때는 별을 관측하는 남쪽 하늘을 관측을 해야 됩니다. 관측한 별자리가 계절별로 다르게 보인대요. 여름에 백조, 검은 거, 겨울에 쌍둥이, 큰 게 오리온 이렇게 있는데, 겨울철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면 각각 남쪽 하늘을 봤을 때 이쪽에 있는 별자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구는 우주선이야.
태양 주위로 운동하는 우주선이에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 하늘이 창문이 되는 거지. 그럼 별자리가 계속 달라져. 왜? 태양 주위를 계속 태양 주위로 운동하네. 뭐지? 공전. 그래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밤하늘의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번까지 지금 문제풀이를 했고요. 지금까지 들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